그래서 자 뭐라고? 현대 문법이 아니라 중세 문법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시기도 알긴 해야 되겠지? 자, 고대, 중세, 근대 시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 그냥 언제쯤일지부터 모르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사실은 지금 이 중세 국어를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 왜 그럴까? 한글이 그때 나왔으니까.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고려 시작 10세기지. 고려 시작부터 언제까지? 임진왜란까지. 임진왜란이 언제야? 1592잖아. 1592. 그러니까 16세기잖아. 16세기까지 꽤 길지. 꽤 길어. 이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 중세국어. 그러니까 그 이후는 근데 이전은 고대. 됐지? 중세만 기억해.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중에서도 사실은 15세기를 잘라서 이 이전을 뭐라 그래? 이 이전을 뭐라 그럴까? 전기 중세국어. 이 이후를 후기 중세국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실제로 딱 10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15세기. 그때 1401년에 만들어졌니? 아니거든. 1443년에 만들어져서 46년에 반포를 했다. 그럼 사실 어때요?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세기까지라고 해도. 알겠죠? 그거가 바로 뭐야? 후기 중세국어. 그래서 거의 15세기 국어가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배우는 중세국어라는 거고. 얘들아, 중세국어는 물론 할 게 조금 있기는 해. 그런데 이것들을 이거 시험 범위니까 열심히 해야지 로 끝나면 언제 또 해야 돼? 모의고사 때마다 볼 수도 없잖아. 안 그래? 그 많은 범위 중에 이 문법을 더더군다나 딱 한 문제, 45문제 중에 딱 한 문제 나오는 중세국어를 할 시간이 있겠어? 없겠어? 생각해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할 때 딱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대가리에다가 새겨놓는 게 좋겠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수능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봐봐라. 이렇게 하는, 없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쌤, 45개 중에 한 개인데, 그리고 3점짜리로 나와요? 아니, 2점짜리로 나와. 그럼 그냥 버릴래요. 그러지 마요. 그럼 개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고요? 봐라. 그래, 그거 하나 버리지 뭐. 그럼 문법은? 봐봐. 우리 문법 지금 니네 해봐서 알잖아. 어쨌든 문법을 했잖아, 시험범위로. 그지? 우문 했었지, 우문, 체계, 변동, 문장 했지, 맞춤법. 문장하고 단어 니네 안 했던가? 어쨌든 단어 파트도 있어. 그게 제일 많아. 어쨌든 엄청나게 많지. 학교 시험을 몇 번을 볼 정도의 양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몇 개 나온다고? 네 문제 나와. 그럼 우문에서 하나, 이렇게야. 단어에서 하나, 문장에서 하나, 그 다음에 기타 표현에서 하나, 그러니까 맞춤법 표현을 포함해서 하나, 그리고 중세국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그 정도면 그냥 버려요. 5개 다. 그러면 13점이 날라와요. 13점이. 자, 좋다 이거야. 그럼 버려. 문법 다 버린다 치자. 13점이 날라가면 일단 1등급은 요원해지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 뭐냐? 그렇게 하면 니네 딴 건 다 맞아요? 아니죠. 그잖아요. 딴 건 다 맞아요? 딴 건 다 맞고 그거 날렸다? 그래. 그럼 1등급에서 똑 떨어진 2 내지는 그때 시험이 더럽게 어려웠다? 그럼 1등급 컷. 내는 걸려요. 그게 말이야 방금. 딴 걸 다 맞냐고요. 여러분 비문학과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아니죠. 엊그저께 우리 했던 거 있지? 그런 수준이에요. 그게 어렵지, 그냥 중간 수준이에요. 그보다 어렵게 나오는 비문학 지금 3개 나오는데 그게 보통 수준의 지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어려운 점은 꼭 하나씩 나와. 뭔데? 가, 나 2개로 나오는 거가 있거든요. 어려워요. 그것도 똑같아요. 7분에 풀어야 돼요. 읽고 푸는 것까지. 가능해요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하나 나오는데 버려 했다가는 그냥 뭐 4등 5등급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공부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요번에 니네 기말고사가 분명히 얘는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정말 통으로.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여기가 되게 지금 통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중세국어 들어가면 엄청나게 어려워.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근데 간단하잖아 얘는. 뭐 보세요 지금. 중세국어. 니까 뭔 알아야 돼? 언제가 중세야? 이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시기 얘기해줬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국민정 만들었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요때에 한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한글이 지금 한글하고 많이 달라졌겠지. 뭐 똑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때 있었던 특징인데 이게 문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우문상의 특징이 있겠죠. 그잖아. 우문이라는 게 뭐라고요? 키우기운 가나 아야워요. 자원모음이잖아. 우리 그건 똑같잖아. 얘나 지금이랑. 그러니까 그런 우문상의 특징. 그지?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 그 똥싼비유 비읍 밑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거 이런 거 없잖아. 그리고 아래 좀 여기 찍힌 글자 있지. 이런 게 옛날에는 있었잖아. 현대국어에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게 바로 뭐야? 우문상의 특징. 그 다음에 또 봐라. 문법적으로도 또 이게 있네. 예를 들면 현대국어에서는 시연아 이렇게 부르지. 시연아 이렇게 부르잖아. 아 이렇게 부르네. 그래서 시연이가 이렇게 주격으로 만들 때는 시연이가 그 다음에 만약에 지우개라는 친구가 있다 치자. 우개가 이렇게 부르겠지. 시연이 지우개가 이런 식으로 주격 조사가 뭐가 있지 현대국어에는? 이랑 가가 있잖아. 근데 그게 옛날에는 뭐만 있었대? 이만 있었대. 가는 아예 없었어. 가는 18세기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15세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아 주격 조사는 이만 있었어. 이런 거 이게 바로 뭐라고? 중세국어에? 순범은? 중세국어에? 문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 다음에 표기상의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 야 얘네들은 글씨 딱 보면 어때? 옆에 이렇게 쭉 땡땡땡땡 막 이런 게 찍혀 있잖아. 지금은 우리 뭐 좀 이렇게 있나 본데. 근데 얘는 막 글씨 옆에 똥똥똥똥 찍혀 있잖아. 이것만 봐도 어때요? 다르다. 지금은 없는데 얘네 있었네. 그럼 이게 뭐지? 방점이래. 방점. 근데 이게 왜 있는 건데? 성조를 나타냈대. 성조가 뭐야? 소리에? 높낮이, 높낮이. 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이게 바로 뭐야? 표기상의 특징. 안 어렵지, 안 어렵지. 그 다음에 어리 같은 거 봐라. 어리고 어여쁜이 이런 말이 나왔다. 지금 뭐니? 어리고 애기. 어리고 어여뻐 예쁘다는 얘기구나. 지금은 그러겠지. 근데 옛날에 그게 어떻게 쓰였더라? 어르치. 어리석다가 어리다였어. 어리석고 어여쁘다는 불쌍하다였어. 그러니까 지금하고 뜻이 많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를 이런 어휘를 보면 뭘 알 수 있어? 아 옛날에 쓰이던 말이 현대 와서 의미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러게? 의미 이동이라고 하거든. 별거 없지, 별거 없지. 근데 지금 뭐 얘기했냐? 나 지금 뭐 얘기했어? 중세국어 훈민정음 만들어졌을 때에 뭐 보자고? 특징 보는데 특징 4개로 얘기했어.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해보니까 문헌상의 특징, 문법상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 발음과 표기 있잖아. 우리는 표기상의 특징, 그치? 이렇게 4개 얘기했어. 알겠어? 그래서 중세국어에 우문상의 특징 뭐라고? 여러 개가 있어. 4개가 있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봐. 방금 내가 얘기하면서 얘기했어. 뭐였지? 똥싸비유? 그치, 똥싼 비읍 같은 게 있어.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그 얘기가? 현대에는 없는 우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있었는데 없어진 우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런 우문이 있다. 좋아. 어쨌든 또 문법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 성조. 성조가 있었다는 뭐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어휘 이거 얘기했잖아. 어휘, 우문, 문법, 표기 뭐의 특징이야? 성조가 있었다는 건? 의문? 우문상의 특징. 정답. 우문 자 요건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성조가 뭐라고? 높낮이. 높낮이 있잖아. 요 높낮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시원아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밥 먹었냐고 물어볼 때는 항상 이 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 뭐라고 하나 인토네이션이. 그러니까 시연아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상의 특징이야? 당연히 우문상의 특징인 거야. 성조가 있었다는 건 우문상의 특징이야. 그런데 그 성조를 뭘로 표현했다고? 성조가 있는 걸 뭘로 표현했다 그랬어 방금? 방점? 방점. 글씨 왼쪽에다가 점 찍는 거로 표현했다 그랬잖아. 그건 뭐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방점은 뭐의 특징이야? 그렇지. 표기. 예. 이랬지. 자, 그지? 내용은 뭐라고? 성조. 아, 소리에 높낮이가 있었다. 는 거니까. 봐라. 똑같은 음을 아인데 얘를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뭐가 있어? 성조가 있는 거니까 얘는 뭐의 특징이야? 우문이잖아. 우문. 아는 이렇게 하라는 예를 들면 뭔지 알겠지, 션아? 그래서 성조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우문상의 특징이지만 아까 거기서 방송 끊어가지고 분위기 대보하죠. 우문상의 특징이지만 그 성조를 나타냈던 뭐가 있었다고? 방점.
없든가 두 개 찍든가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 방점은 무슨 특징이야? 표기상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거 없죠? 이거고요. 자, 또 문법적인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 뭐지? 아무나. 그치. 주격, 종, 사, 가 뭐만 있었다고? 윤서가 이제 왔네. 가는 쓰였다고 안 쓰였다고? 안 쓰였다. 안 쓰였다고. 뭐만 쓰였다고? 이만 쓰였었다. 근데 그런 거 그거 말고도 또 있어. 어쨌든 이런 게 있고 표기상의 특징에는 방금 했던 것처럼 뭐가 있었다? 맞죠. 방점 같은 게 있었다. 어조장군이 있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거 외울 걸 좀 드릴게요. 왜 가방 내리고 안쓰럽게? 서 있어야 된다. 왜 졸려? 벌써? 오자마자? 이야. 오자마자? 그것도 30분이나 늦게 와가지고 오자마자 졸려? 그래서 이번에 참 1커슨 몇 나왔다고? 아직 몰라? 모른다고? 그때 몰라. 75쯤 되지 않을까? 네. 안 올라왔어요. 알았어요. 어쨌든 보자 그래서 자 뭐라고? 이게 시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중세국어 언제라고요? 15세기, 16세기인데 이건 후기 중세예요. 그래서 그냥 중세국어라고 하면 언제부터? 고려 때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10세기부터 16세기의 국어를 말한다. 오케이? 그래서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언제다? 당연히 후기 중세국어, 후민정음, 창제 이때를 얘기한다는 거였고 그래서 음운상의 특징부터 들어가봐. 음운상의 특징에 보니까 중세국어에는 오늘날에는 없었던 반치음, 순경음 비읍, 이 순경음 비읍은 얘들아 순경음 비읍만 있은 게 아니에요. 비읍이 우리 무슨 소리지? 입술 소리잖아. 알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다 알잖아. 음운에서 배웠잖아. 그럼 순음이 비읍 말고 뭐 있어요? 미음 또 피읍 또 쌍비읍 이렇게 있죠. 얘네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었어? 경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이 뭐냐면 가벼울 경자예요. 왜 우리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조금 다친 걸 뭐라고 해? 경상 많이 다친 걸 중상이라 하잖아. 무거울 중 가벼울 경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좀 더 어땠다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비읍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좀 더 가벼운 비읍이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순음인데 가벼운 입술 소리다. 순경음인 거예요. 이건 알겠지? 단어 뜻은 알겠죠? 이래 안 잊어버리지, 그지? 순경음 비읍인 거예요. 그 다음 순경음 뭐도 있을까요? 미음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이 있었어요. 어디에만 있었다? 그래서 다시 자 윤서야 경음이 뭐라고? 원래 소리보다 좀 가벼운 소리인데 그 경음은 어느 음에만 있었다고? 어떤 소리에만? 순음에만 있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순경음이라고 한다. 됐지? 그래서 보세요. 순경음 얘들아 그럼 반치음은 보세요. 시옷이 뭐예요? 시옷 이빨 소리 치음이잖아. 시옷 이렇게. 근데 반이 뭐야? 하프란 말이에요. 하프. 시옷은 시옷인데 이것도 한 반 정도의 발음만 났었다 이 소리예요. 그럼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 그 옛날에 녹음기가 있냐? 그 사람들이 말한 걸 어떻게 해놓을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옷을 시옷이라고 발음을 하잖아. 근데 그걸 반 정도 소리로 딱 대충으로 이런 정도 났나 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옷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났나 보죠? 그래서 시옷의 반 정도만 소리 난다. 그래서 얘는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치음은 치음인데 반 정도 소리. 그래서 반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소리가 안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치? 기억해놓으면 반치음, 순경음 또 있어. 이거 뭐더라? 뭐라고 읽으라고? 아래 아라고 읽으라 그랬죠.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모음이니까. 모음은 언제나 양성, 음성이 있잖아. 얘는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양성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는 양성 모음이 뭐밖에 없어? 윤서야? 현대국어의 양성 모음 아랑 아랑 오 두 개잖아. 중세국어 때는 몇 개? 세 개. 그럼 뭐야? 시작. 아래야 오 이렇게 세 개.
이래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뭐라고요? 없는 우문. 오늘날에는 없는 우문. 그러니까 옛날부터 없어진 거겠죠. 어쨌든 없는 우문이 있었다. 그 다음 자음의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 이런 거 뭐라 그런다고요? 말 앞에 자음이 무리지어 온다 라는 뜻입니다. 5글자 뭐라고요? 말 한문 그대로 풀어봐. 한문으로 해봐. 말 앞에 맨 앞에 자음이 무리지어 온다. 두 자음 분 무리 분자라고 이게 어두에 야 현대고에는 이렇게 쓰냐 안 쓰냐? 안 써요. 당연히 안 쓰죠. 건순범 그러는데 뭐 이렇게 쓰냐? 안 쓰죠. 근데 아까 쉿 그랬지. 예.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건순. 진짜 이렇게 썼어요. 우원. 네. 코안. 그래서 꿈도 현대국어의 꿈을 옛날에 이렇게 썼었거든요. 무튼 자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 앞에 한마디로 초성에 뭐가 와요? 자음이 우리 겹받침은 알잖아. 현대국어에는 자음이 2개로 오는 건 겹받침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도 있었다고요? 초성에도 올 수 있었다고요. 이걸 뭐라고요? 어두죠. 알겠죠? 상군. 그랬구나. 그 다음에요 또 모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조화를 이루는 걸 뭐라고요? 모음 조화라고 하는데 15세기의 모음 조화는 철저하게 지켜졌다. 현대국어는요? 물란해졌다. 깡총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는 깡총이어야 뭐야? 모음 조화더라. 양성 양성. 깡, 아, 총, 오니까 양성 양성. 그죠? 근데 현대국어는 뭐가 표준어라고? 깡충이 표준어예요. 그래서 뭐야? 모음 조화 안 지켜지네. 옛날에는 철저하게 지켜졌었다. 이런 거고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구나. 그 다음, 자,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이게 뭐라 그랬나? 성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조로 뭘 나타내요? 단어의 뜻을 구별해요. 얘들아,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거 우리 뭐였더라? 우문의 뜻, 그러니까 뜻을 구별해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우문에서 배웠더라. 그치? 달, 돌 써놓고 뭐라 그랬어? 아랑 오가 최소 대립상이 돼서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라 이걸 썼죠? 거기에서 우문에서 우리 비분절 우문 했던 거 기억나니? 비분절 우문 뭐였더라? 눈으로 눈을 본다 이런 거였죠. 밤에 밤을 먹는다 이런 거였죠. 눈 똑같잖아. 니은, 우, 니은 똑같잖아. 근데 니네 지금 다 알아들었잖아. 내가 이걸로 내리는 스노우를 봤다는 얘기구나 라고 다 알아들었죠?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물론 현대국어에 그대로 쓰진 않아. 길이를 진짜로 맞춰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때요? 두 단어가 다른 단어라는 게 구별이 되죠? 뭘로 됐어요 지금? 길이. 소리의 길이. 그렇지. 소리의 길이. 얘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란 얘기야? 성조였단 얘기죠. 그럼 얘들아 이 얘기 다시 말해서 보세요. 소리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게 뭐였다고요? 성조였는데 얘가 현대국어에 와서는 높낮이가 아니라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길고 짧음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성조가 다시 높낮이 소리에 높고 낮고 높고 낮고를 나타내다가 길고 짧고 됐죠? 고저 이게 높고 낮고죠. 잘 들어봐. 음이 소리죠. 의 고저에서 뭘로? 장단으로 변했다. 뭐가? 성조가. 알겠죠? 현대국어에는 그렇게 변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모문상의 특징이에요. 외울 수 있겠죠? 자, 우리 방금 얘기했어. 중세국어, 국민영어 미국의 중세국어인데 그 중세국어의 특징.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우문상의 특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문상의 특징 처음에 뭐라고요? 뭐가 있다? 현대국어에는 없는 우문이 있다. 예를 들면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아 뭐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여린 히읗, 옛 이응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없어진 우문들이 있다. 우문이 있다. 이 정도고요. 두 번째는 뭐요? 뭐가 있다? 성조. 물론 그것도 있어. 어두, 자음, 분이 있었다. 자, 어두 자음분은 뭐라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얘네가 어디에 쓰인다고? 초성. 초성에 쓰인다고. 초성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야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 그랬나 내가? 뒤에 거. 맨 뒤에 걸로. 얘는 디귿으로 읽어서 읽으면 되고요. 만약에 아로 읽는다면 따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얘도 맨 뒤에 걸로. 그럼 얘도 역시 야 아니고 그냥 따로 읽어요. 아시겠죠? 맨 뒤에 걸로 읽으시면 돼요. 아무튼 어조장은 좀 있었고요. 세 번째 뭐 있었다? 모음조화가 철저히 지켜졌다. 현대국어는요? 아니란 얘기죠? 야 모음구 이게 뭐라고 모음조화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끼리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바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게 바랄이 바다였잖아. 우리 청산배고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뭐니까? 양성이라고 그랬잖아. 아래 하는 양성이죠? 양성이니까 뭐가 왔어요? 에가 왔고요. 옛날엔 연철표기였으니까 어떻게 썼다? 이렇게 썼다는 거 알겠나요? 이게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게 뭐야 얘들아? 바라레가 바라레로 쓰였잖아. 이렇게 쓴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일단 뭐 양성이니까 양성모음이 왔잖아. 그래서 얘라는 표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모음조화. 그렇지. 아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구나. 또 하나는요. 이어적기를 했구나. 나눠적기가 아니라 끊어적기는 뭐냐면 끊어 적어봐. 지금 끊어적기를 분철이라고 하거든요. 현대국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요? 바랄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바랄이 뭐니까? 바다니까. 알겠니? 이래야 되잖아.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끊어적기라고 한다고요. 분철 나눌 분자예요. 끊어적기 뭐와 뭐로? 뜻이 있는 어간과 형식적인 의미인 어미로 나눠 적는다고. 뭔지 알잖아. 앉아라. 안, 니는 지읒, 알아. 이렇게 쓰잖아. 이게 뭐 한 거야? 나눠적기. 분철한 거야. 나눠적기라 그래. 나 끊어적기. 끊어적기, 분철. 근데 안, 니은만 쓰고 자라 이렇게 쓰면 쭈르르르 뭐였어? 이어적기. 연철이라 해요. 15세기엔 연철 표기가 기본이에요. 얘 보면 알 수 있지. 아, 얘는 모음조화에다가 기본적으로 연철 표기가 된 거구나. 이어적기 표기구나.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요? 우문성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요? 성조가 있었다. 자, 성조는 뭐라고? 음의 높낮이. 높낮이 이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했던 거야? 우문으로 소리를 뭐 했던 거야? 구별했던 거잖아. 그지? 어떤 거 높은 음은 아는 이래야 되는 거라고 옛날에는. 그래서 이 높낮이 고저가 현대국어에는 뭘로 왔다? 장단으로 왔다. 고저가 장단으로 왔다. 이해되지? 알겠는 거지? 요게 우문상의 특징. 외울 수 있지? 별것도 없잖아. 별것도 없잖아. 첫 번째 우문상의 특징.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뭐로 가볼까? 문법상의 특징. 자, 문법상의 특징 4개만 가면 된다 그랬어. 4개만 가면. 그러니까 얘들아 여러분 외워야 되는 중세국어에서의 그 특징들이 몇 개 될까요? 고대 때 거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오고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중세 때 거 우문, 문법, 표기, 어휘 4개죠. 근대 거 4개. 총 8개. 물론 이 덩어리로 8개. 그럼 이제 요 조금 요런 것들 좀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문법 가기 전에 기본적인 틀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왼쪽에 한번 보세요. 니네 여기 페이지에 140쪽에 왼쪽 보세요. 글씨 있는 데 말고 그 만화같이 생긴 거에 보세요.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단치음 있고 그 위에 구름 같은 거 있죠? 아마도 이건 여린 히읗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순경운 비읍 있고요. 그 옆에 땡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얘네들이 뭘 말하는 걸까? 그렇지. 없어진 우문 이런 거겠죠? 그 밑에 그러니까 없어진 우문이 있었다. 자 이것도 한번 봐봐. 얘네는 약간 열외야 얘들아. 전체적인 그냥 얘기예요. 자 중세국어 때에는 15세기 국어를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몇 자였어요? 28자였어요. 그지? 28자를 새로 만드나니? 막 이랬잖아. 이 중에 없어진 4개가 있죠. 현대국어는 24개니까. 그죠? 없어진 게 뭐라고요? 반치음,
열이 니은, 얘 니은, 아래. 아래야. 이거고요. 쌤, 순경원 비율도 없어졌잖아. 근데 얘는 왜 없어? 얘는 왜 여기 안 들어갈까요? 이게 없어진 순서기도 해요, 얘들아. 이게 없어진 순서기도 해요. 자, 선생님, 이거 왜 안 던져버렸어?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없어진 오문! 옛날엔 이게 있었어.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없어진 오문이 맞아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만든 28개 오문 중에는 얘가 안 들어가네. 쌤, 이거 왜 안 들어가요? 잘 들어. 이것도 내가 듣다 보면, 그러네? 왜 안 들어가지? 막 헷갈리거든요. 비읍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읍. 아 저기. 그럼요. 처음에 만든 세종대왕님이 만든 28개 중에 비읍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당연히. 현대국어에 비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지. 순경음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순경음 그러니까 얘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더 써있지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뭐뭐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또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건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순경음. 순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뭔데? 순음이잖아요. 순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는 문이 아닐 거예요. 단지 뭐가 없어졌어? 순경음이 없어진 것 뿐이에요. 요거 이해돼? 순경음이 없어졌다. 요거 이해되냐고요? 네. 순경음이 비읍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경음은 뭐도 있어요? 미음도 있고 피읍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없어지는 문은 요거 4개 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어적기 했었다 이런 거 당연히 기본이고요. 이어적기 뭐라고? 연철 이런 거잖아. 요런 게 있었다. 또 뭐 얘기해 주려고 까먹었어. 생각나면 다시 얘기해 줄게. 하여튼 자 문법적인 걸 볼게요. 문법적인 거는 봐봐.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로 뭐가 쓰였다고요? 이가 쓰였다고요? 이만.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가는 안 쓰였었다고요. 아 미안해. 이거 하려고 했구나. 쏘리. 왼쪽에 얘기해 주지. 이거 말고 생각났어. 지금 그림 보니까 생각났어. 자 이때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모음 주화를 얘기할 때는 얘는 기본적으로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 이거든요. 근데 이 양성 모음이 뭐뭐 있었다고요? 아, 오, 아래야 이렇게 있었다고요. 음성 모음은 으, 어, 우, 오, 뭐 우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리고 이는 뭘까요? 이 양성도 음성도 아닌 중성. 중성모음이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주시고요. 모음 좋아.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얘 그냥 어차피 공부는 해야 돼요. 알아는 야 돼요. 관형격 조사가 현대국어에 뭐밖에 없어? 의 하나밖에 없잖아. 나의 책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이때는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의가 오고요.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는 현대국어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긴 애가 와요. 근데 무정물이거나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옷이 왔어요. 이렇게 관형격 조사가 3개였어. 그래서 애 같은 경우는 양성일 때 뭐 태양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고요. 얘는 동굴에 그래가지고 음성이 올 땐 의를 썼고요. 얘는 부처께 바칠 꽃이다. 그래서 부처님 왜 이거 티읕으로 쓸까 얘들아? 국외음악 안 일어난다 했잖아. 국외음악도 17세기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부처의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보세요.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자, 부처 할 때 의를 쓰면 뭐예요? 부처님을 뭐 하려고 그런 거야? 높임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시옷을 쓴 거고요. 등불 얘는요. 등의불 등 무정물이었어. 알겠는가? 이렇게 얘는 양성, 음성 얘는 높임이나 뭐일 때? 무정물일 때.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기본적으로는 뭐였다? 연철이었다. 연철 이어적기. 자,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이니까 이것만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주격조사로 왔어. 주격조사는 가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주격조사 이가 환경에 따라, 앞말에 따라 3가지로 쓰였어요. 보세요. 첫 번째, 그럼 얘는 뭐라고? 주격조사. 뭐만 있었다고? 이 있었고요.
가는 없었어요. 언제 나온다고? 18세기에 나오니까. 자, 잠깐. 얘는 18세기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격조사는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걸 제로주격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 거기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주격조사 2는 환경에 따라 그냥 생략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뭐라고 나타나냐면 몸이 부처가 뿌리가 이거 한번 보세요. 몸이 얘들아 뭐라? 얘를 보면 몸 할 때 어떻게 쓸까? 옛날 거니까 이렇게 쓰겠죠. 몸이 그 다음에 얘는 부처 아까 이거 얘기했죠? 부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불휘 한번 볼게요. 자, 분석해보자. 얘는 얘들아 몸 플러스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는 부처님 부처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얘는 불휘 이게 무슨 말이야?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잘 봐 이제. 얘는 보세요. 주격조 이게 뭐야? 어간이잖아. 체언이잖아. 체언에다가 뭐가 붙었어?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태예요. 알겠죠? 근데 이 뭐가 되니까 연철이 되니까 몸이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요게 뭐예요? 주격조사 얘는 부처 그랬어. 부처가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가인데 얘 형태가 뭐야? 그대로 이죠. 얘고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남재 세상의 남에 이렇게 나오거든. 홍길동전도 보면 남재 이게 뭐예요? 남자 가 거기에 붙은 이가 바로 얘하고 똑같은 주격조사예요. 알겠어요? 이렇고 그다음 얘는 불휘 그랬어요. 얘는 주격조사 있어요 없어요? 이냐고요? 아니 불휘 자체가 뿌리예요. 그럼 여기는 있어 없어? 아예 없네. 없잖아. 주격조사가 나타난 게 없잖아. 근데도 해석은 뭘로 한다고? 뿌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제로 주격 내지는 주격조사 생략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중세국어 때 주격조사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 이라는 하나밖에 없었어. 가가 없었어. 이밖에 없었는데 형태는 몇 개로 나타나? 두 개 아니에요. 몇 개로 나타나? 세 개. 뭔데요? 동그라미 있는 이, 없는 이. 제로 주격. 아예 생략된 거. 알겠는 거야? 이렇게 세 개. 이게 뭐라고? 주격조사. 알겠니? 알겠지? 주격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격조사가 그렇게 쓰였다.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로 이게 끝이에요. 문법은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명사형 전성어미로 이렇게 쓰였다. 자, 두 번째. 명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었다고요? 미 쓰였다. 야, 옴은 언제 쓰였을까? 오우 양성. 그럼 양성. 모음주와 철저. 여기 모음주와 철저 알잖아. 옴은 뭐 할 때? 양성일 때. 얘는 음성일 때. 야, 현대국어에는 뭐 있는데 얘들아? 언제나 현대국어에는 명사형이 뭐 있지? 명사형 전성어미? 이거잖아. 아시죠? 응. 방금 우리 지우개도 했잖아. 지우다의 어간에다 개 붙여가지고 명사 된 거잖아요. 맞아? 자, 미음도 어때요? 미음 많이 나오잖아. 뭐 만들기, 만들에다가 미음 붙여서 뭐라 그래요? 등 이걸 만들잖아요. 명사를 형으로 만드는 거 말이야. 그러면 현재는 미음이나 이나 기나 이런 것들이잖아. 이렇게 많잖아.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옛날에는 뭐라고요? 이거 딸랑 두 개라고요. 이거 딸랑 두 개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든 걸로 한번 볼게요. 뭐뭐 함과 여름 보세요. 뭐뭐 함 이랬어요. 함이 뭐야 지금? 뭐뭐 옴으로 했나니 지금? 뭐뭐 홈 뭐뭐를 하다 이걸 뭐뭐를 호다 이러거든요. 호다의 어간 호니까 이게 뭐야 지금? 그러니까 뭐뭐 하다에다가 자 뭐뭐를 하다니까 뭐니? 양성이지. 그래서 어간에다가 뭐를 붙인 거야?
옴을 붙인 거예요. 옴,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도 이거잖아요. 여름이 얘들아 계절 여름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자, 이 여름은 뭐예요? 열매를 열다. 열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뭐야 지금 음성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왜 열이 돼? 열다가 기본형이니까 연철표기에서 열 이을이 된 거거든. 이거 이해될까? 그러니까 어간 다시 넘어가야죠. 열에다가 뭐가 와요?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계절 여름은 옛날에 뭐라고 썼나요? 이렇게 썼어요. 네, 이게 여름이고 이 여름은 열다. 열매를 열다. 지금으로 말하는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었고요. 자, 괜찮아. 이런 거 아직 몰라도 돼.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돼. 그냥 뭐 외워. 지금은 요거 외우고 이게 뭐다만 알면 돼. 알겠지? 이건 10월까지는 우리 진짜 보고만 할까 계속 똘똘이 시킬 거야. 그래서 니네가 찍 나오고 찍 나오게 누르면 되거든. 뭐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만들 거야. 그 다음부터 문제 풀 거야. 자, 그래서 이랬어. 아직 어려운 거 하나도 있어. 이게 다야. 뭐가? 문법이 간단하지 문법은. 중세 문법 물론 이거 말고 되게 많아 들어가면.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두 개야. 그 다음 표기. 자, 표기 볼게. 표기는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와는 달리 무슨 쓰기 했다고? 야, 한 장만 넘겨봐. 한 장 넘겨가지고 그 왼쪽에 꼬리 깊은 봐봐. 어떻게 썼어? 어떻게 썼어? 가로야 세로야? 알잖아 이거. 우리 다 세로 쓰기 했던 건 알죠? 유진아 알아요? 이렇게 쓰잖아 우리 글씨를. 근데 옛날 어떻게?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옛날만 그런 거 같지? 내가 니네보다 조금 어렸을 때 내가 중학교 80년대 초만 해도 책이 전부 이렇게 쓰여있어. 심지어 성경책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세대였죠.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워낙 이게 이제 처음엔 얼마나 내가 어색했겠니 이게. 니네한테 지금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아. 심지어 신문 아시죠? 네. 신문도 세로 쓰기였어요. 신문은 나 대학교 졸업하고인가부터 가로 쓰게 됐어요. 90년대 초에 가로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때 얼마나 황당한 게 신문을 원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눈이 이렇게 내려가기 자동적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커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래.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뉴스가 확 한눈에 안 들어오고 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어쨌든 무슨 쓰기였다? 세로 쓰기. 근데 봐라. 지금 시연아. 근데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는 뭐나? 쌤! 이건 가로 쓰기 돼 있는데? 그치? 훈민정은 가로 쓰기인데 진짜 가로 쓰기였을까? 니네 공부하는 애들 보기 좋으라고 일부러 가로 쓰기 해놓은 거예요. 원래 이것도 다 뭘까? 세로 쓰기예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보면 훈민정음은 가로 쓰기 했으면 알 수 있다. 개뿔딱지가 좀 소리라고. 알겠지? 그냥 니네 공부하는 애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다 세로 쓰기야. 자, 그게 지금 뭐예요? 표기석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표기 1. 무슨 쓰기? 세로 쓰기를 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했기 안 했기? 옛날에? 안 했어요. 띄어쓰기는 언제 하냐면요. 언제 할까요? 다음 문장 10세기. 20세기? 19세기 말에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세기죠. 독립신문 창간사 들어보셨나요?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1900년대 다 들어와서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죠. 무튼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뭐가 없었어요? 띄어쓰기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여기에 뭐요? 방점,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를 어떻게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표기에 적용이 됐겠죠. 그게 바로 뭐야? 방점이었어요. 방점은 그래서 뭐를? 성조를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방점 그리고 뭐 했다? 자, 여기다가 네 번째 건 쓸게요. 이어적기 계속 나오는 거. 이어적기 다른 말로 연철을 했었다. 자, 방점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해 볼게. 이것도 나오는구나. 쓰긴 써야 되네. 여기다 5번. 팔종성법.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을 썼다. 5개예요. 표기는. 자, 근데 방점 얘기해 줄게 이제. 방점은 어디다 적는 거라고요? 네. 글자 앞에 그만 돼. 글자 왼쪽에다 찍는 거예요. 글자 왼쪽에 찍고 그래서 점을 안
안 찍는 거는 뭐라고? 세 종류가 있어요. 자, 평성은 뭐라고? 낮은 소리, 이건 좀 외워야 돼.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래서 내가 행복이요 했던 게 바로 뭐야? 상성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얘는 자 평성은 점 있어 없어? 얘는 없어요. 거성은 여기에다 해볼게. 얘는 왼쪽에 점 없어. 얘는 하나 있어요. 하나. 거성은 상성은 왼쪽에 2개. 오케이? 알겠죠? 외울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뭐라고? 방점이라는 거다. 방점을 표시하는 거. 그 다음 자 팔중성법 잠깐 해볼게요. 팔중성이 뭐냐면 얘들아 여기 잠깐 봐봐. 자 후민정음의 받침 규정입니다. 받침 규정은 15세기에 얘를 만들자마자 때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었어요. 이게 말을 봐봐. 어렵잖아요. 종성이 뭐야? 받침이잖아. 받침에 썼던 말을 그대로 어디다가 쓴다? 초성에다 쓴다. 였어요. 그러니까 초성에 쓴 걸 그대로 받침에 쓴다. 그러니까 뭘 쓴다는 얘기요? 자음 다 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받침으로. 모든 자음을. 그래서 예를 들면 얘들아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꽃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꽃으로만. 옛날에는 꽃이라고 된소리는 안 썼어. 안 적었어. 된소리가 없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뭐로? 곧이라 했었거든요. 요렇게 나타나요. 지읒 쓸 수 있었다고요. 지읒이든 치읒이든 다 쓸 수 있었어. 근데 옛날에는 곧이라고 부른 거야. 지금 우리는 곧이라 하지만 이랬어요. 그 다음에 얘가 자 16세기가 되면서 7종성이 됐다가 16세기 말에 맞바로 또 뭐가 돼? 8종성이 돼요. 그랬다가 17세기에 다시 7종성이 돼요. 그런데 이 7종성이 현대국어랑 같은 거예요. 우리 음절의 끝소리겠지? 기억나지? 몇 개? 7개. 그 7개랑 똑같은 거예요. 요때 개. 현대국어와 같은. 자, 그럼 얘들아, 요때는 지읒 말도 안 되잖아. 현대국어라고 만약에 이 단어라고 어떻게 써? 이 지읒을. 디귿으로 쓸 거 아니야, 현대국어라면. 자, 근데 7종성법일 때는 얘를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썼었고요. 8종성일 때는 어떻게 쓸게요?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썼어요. 그랬다 다시 7종성이 되면서는 요렇게 쓴 거예요. 요거 이해돼? 자, 해볼게요. 자, 종성교육 초성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받침이고 다 쓸 수 있었다고요. 받침에다가 다 쓸 수 있었다. 근데 7종성은 뭐였냐면 가는 다란이 아니라 가는란 물방울에다가 시옷,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옷 이렇게 썼었던 거예요. 이렇게 7개예요. 현대국어는 이게 빠지고 디귿이 들어가야 되잖아.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근데 옛날에는 시옷으로 썼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고 구별이 안 돼? 디귿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8종성은 여기에다 플러스 1이잖아. 뭐가 들어갔겠니? 당연히 디귿이 들어갔죠. 이게 8종성. 이었다가 다시 7종성이 되면서는 뭐가 빠진 거야? 얘가 빠지게 된 거예요. 현대국어랑 똑같이 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7종성이랑 이 7종성이 같아 달라? 달라요. 여기 들어간 7종성은 슛. 여기 들어간 7종성이 디귿. 알겠어? 이게 후미정음에 나타나는 받침 규정이에요. 별건 없죠. 별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8종성을 썼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15세기 말이었는데 이때 8종성을 썼다. 이거란 말이야. 쌤, 후민정음 이거 후민정음이라며. 세종대왕님이 만들자마자면 15세기잖아요. 1400년대니까. 맞죠? 15세기인데 왜 16세기 말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얘기도 내가 잠깐 시간에 했어요. 후민정음은 얘들아 언해본이 있고 해례본이 있어요. 언해본은 뭐라고요? 언해 따라해봐. 언해본, 해례본. 언해본은 뭐라고요? 세종대왕이 썼을 때 그 당시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읽지도 못해요. 이런 게 언해본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세조 때 지나서 그 세종대왕 죽고 나서 세조 때 지나서 1500
1550년 정도에, 그러니까 16세기죠? 1550년 정도에 세조 때 다시 이걸 정리를 합니다. 성종 지나서 세조 때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때 나온 게 뭐예요? 헤레본이에요. 헤레본.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떤 언어가 만들어진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뭐 불편한 건 없애고 좀 이렇게 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었겠죠? 그게 바로 뭐야? 헤레본이에요. 여러분 배우는 게 다 뭐예요? 헤레본이에요. 아시겠나요? 뭐라고? 손목아 손가락만 먹지 말고 헤레본. 헤레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세종대왕 만든 그 당시에 그식은 아니네.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팔종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얘들아, 그 뭐지? 우리 이제 다음에 뭐 오늘은 아니에요. 다음에 언젠가 하겠죠? 다음 주쯤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대로 읽어봐. 내가 이거 뭐라고 읽으라 그랬어? 바로 읽으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읽겠나? 삼았다. 삼았다. 이게 통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로 통하다. 얘랑 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하다가 삼았다인데 원래 치읓 받침이에요. 이거 먼저 알겠지? 미음, 아래야, 치읓. 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얘를 삼았지 않아서 라고 쓴다면 D는 구경은 아직 안 일어난 거니까 삼았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미음이야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맞죠? 맞지? 그럼 봐라. 얘는 종성 표기가 어떻게 돼요? 받침 규정 종성 표기 이렇게 썼다면 종성 표기가 뭐냐고 이놈들아. 종성부영 초종이잖아. 치읓을 썼으니까 종성부영 초종이죠. 이걸로 보면 칠종성인데 얘네는 요거는 써놔서 너네 더 헷갈리겠다. 그냥 말게요. 방금 내가 너네들한테 설명을 해줬지만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잠깐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요걸로 보세요. 요렇게 16세기로 요렇게 보세요. 그래야 안 헷갈릴 것 같다. 요렇게 그러면 시옷으로 썼든 디귿으로 썼든 이니까 얘는 뭐란 얘기야? 이미 활종성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언해본이 아니라 헤레본이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잠깐만. 세종대왕 훈민정음 보세요. 세종대왕 어제 훈민정음 거기에서 얘들아 첫 번째 줄 봐봐. 첫 번째 줄 맨 끝에만 봐봐. 첫 번째 줄 맨 끝에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뭐라고? 서로 사마띠 받침 뭐야? 시옷이네? 세종대왕 때 거면 이거여야 되는데 그러면 뭘로 써야 돼? 치읓으로 써야 되는데 이미 뭘로 쓰고 있어? 시옷으로 쓰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세종대왕 그 만들자마자의 표기가 아니란 얘기네. 이때 쓴 거네. 16세기에. 그래서 언해본이 아니라 헤레본이구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자 요걸로 쓰였다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얘들아? 종성 규정이 이미 뭐였다? 팔종성이었다. 팔종성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는 거? 그럼 세종 때 쓰여진 언해본이 아니라 세조 때 쓰여진 헤레본이구나. 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거기 가서 확인할 거야. 무튼 그게 뭐야 지금? 팔종성법이라고요. 됐죠? 근데 그럼 저 때는 받침을 시옷이랑 디귿 말고 다른 거 못 써요? 딴 거 쓰지 못 써. 이런 거 다 썼다는 게. 그러니까 저거 빼고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 를 시옷 디귿으로 썼어. 섞었었어. 어떤 기준으로요? 기준 없어. 그래서 그냥 헷갈릴까 봐 내가 아예 쓰거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귿으로 시옷으로 쓴 게 7종성인지 8종성인지가 헷갈린다고. 이 7종성은 잠깐 있다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냥 아차리 이렇게만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 치읓, 지읒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디귿, 시옷 쓸 건 무조건 8종성 물어보면 되고 여기는 아예 내가 협곡이가 아니니까 지금 응? 디귿, 그러니까 받침으로 시옷, 디귿까지를 썼다. 그러면 8종성인 거고 그 외의 거 있잖아. 치읓, 지읒 또 뭐 있어? 뭐 티읕, 피읕, 히읗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게 그대로 써있다? 그러면 종성명 초성인 거라고. 알겠어? 그럼 현대는 왜 생각 안 해서? 네? 현대는 그냥 신경 안 쓸게요. 그럼요. 현대는 무조건 뭐야? 디귿이잖아. 근데 지금 치읓도 쓸 수 있잖아요. 치읓 다 쓸 수 있잖아요. 이 새끼 바본가 봐. 얘. 나랑 말씀 미팅이 이게 들어.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건 7개로 한정한다. 아시죠? 아시죠? 이게 문절에 끝소리 붙이기잖아. 알아 몰라? 이게 그 소리 나는 걸로 하는 거 같아요. 소리 나는 거. 옛날에는 소리 나는 표기가 한글 맞춤법 성이란이나 이런 게 언제 나왔어? 뭘 물어보는 거지? 다시. 자, 뭘 얘기하는 걸까? 얘는 말 그대로 뭐라고? 받침 규정이에요. 자, 종성이 받침이니까 받침 규정이 한글 만들자마자는 뭐였냐면 받침에 쓸 수 있는 글자는 모든 자음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자음. 그래서 뭐 사맞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썼다고요. 사맞 이거를. 근데 자 이게 15세기고요. 그 다음 16세기 8종성으로 가볼게요. 8개만 받침으로 쓸 수 있다. 받침 8개만 받침으로 에서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렇게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얘랑 얘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마띠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어떻게 돼? 맛띠 이렇게 썼었다고요. 이런 것도 나오고 여태 진짜로 요렇게 꽃을 요렇게 말하는 표기랑 요렇게 써있는 표기가 둘 다 나와요. 둘 다 나타나요. 문헌에. 자, 요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17세기 이후에 뭐가 돼? 7개만 된다. 아까 된 거라고. 그러면서 뭐가 된 거야? 니은, 디귿 들어가고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그래서 뭐가 빠졌어? 시옷이 빠지고 디귿만 살아남은 게 지금 현대국어까지도 전해지는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됐어요? 현대국어에서 꽃을 뭐라고 써 그래서? 이거지만 우리 이거 어떻게 써? 이렇게 하잖아요. 요 얘기요. 시옷은 안 되잖아. 현대국어에는. 저 발음 표기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 발음 표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못 들었구나. 현대국어에는 뭐가 있어요? 표준 발음법이 있고 한글 맞춤법이 있죠. 이게 뭔데? 표기와 발음이 다르다는 걸 규정해 놓은 거죠. 그런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우리말은 뭐가 원칙이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원칙이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오케이? 됐어? 이제 좀 풀었어요? 하여튼 받침 규정 알겠니? 팔준서.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지금? 표기. 요거 써놓으면 알겠지 그니까? 예. 표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뭐 남았어? 어휘. 그렇지. 표기 다음에 이제 어휘 하나 남았어. 어휘는 진짜 떡이에요. 이건 정말 쉬워요. 어휘상의 특징은 어휘상의 특징은 첫 번째 아무래도 야 뭐가 많았겠니? 우리말을 만들자마자니까 고유어가 많았겠죠. 당연히 순고유어가 많았고요. 그런데 들어봐. 한자어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누가 그랬을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은 봐라. 니네가 더 평민인데 글자를 몰랐단 말이야. 없었고. 이러니까 내가 어땠어? 막 속이 먹기 좋았거든. 500원이거든 이게. 근데 500원, 5,000원이야 이게. 그러면 얘가 500원이라면서요. 아니야 5,000원. 이게 어디 500원이야. 5,000원이지. 이게 5,000원이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500원. 얘 5,000원을 500원이라고 속이는 거야. 얘 모르니까. 글자도 모르고 모르니까. 이거 5,000원. 이거잖아 이거. 줘 이거. 이거 500원 이거잖아. 이거 5,000원을 가져간단 말이야. 몰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요. 모르니까 양반이 뭐 설마 나를 속였겠어. 이렇게 바보같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헤쳐먹기 좋았겠냐 이 사람들이. 그치?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어머 얘네가 글자를 알아? 쓴 줄도 알아?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막 이래 개교. 그러니까 우리 이게 입지가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글은 사용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안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뭐라고까지 했었냐면 앙클이라고까지 했어요. 앙클이 뭐예요? 안고. 집에서 여자들이나 완전 상법들이 쓰는 글. 진짜 한글을 앙컷이라고 앙클이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왜 그랬을까? 자기네의 그런 가지고 있는 걸 뺏길까봐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시 세종한테 뭐라고 그래? 한자를 써야 된다는 걸 막 주장하고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도 한자가 어마무시하게 쓰였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분위기가 형성이 됐냐면
똑같은 말이라도 아이고 밥 먹었어요? 이거 하고 진지 드셨습니까? 한문으로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진지는 누구한테? 되게 높은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밥은 그냥 평민들끼리 하는 얘기.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자를 좀 섞어서 얘기하고 이러면 오, 저 사람 좀 유식해 보여. 요즘도 쬐끔은 남아있잖아요. 그러게 되게 된 거예요. 저게 바로 양반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병신들이. 얘나 지금이나. 그치? 얘나 지금이나 한시가 되게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고유어가 많은 중에 고유어 사용이 많은 중에 뭐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자어가 유입이 많이 되게 돼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방금도 얘기했잖아. 한자를 쓰면 좀 있어 보이고 이래 보이고 한글을 쓰면 평민들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한자를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가 많아졌고요. 그다음 그 당시라고 외래어가 안 들어왔겠니? 많이 들어왔어요. 외래어 유입. 근데 이 외래어는 어느 나라 외래어일까? 프랑스. 아 지랄. 조선시야 조선 이때인데 17세기 18세기도 아니고 임마 15, 일본. 16세기에 뭐는 왜 여러분 20세기 전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에 개 뭐도 아니었던 거 아시잖아요. 조족 지역이었죠. 발수강 사이에 있기 때만도 못했죠. 우리한테서 문화나 뭐나 전부 다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일본 거를 뭘 하겠어요? 우리보다 잘 살았던 어디겠습니까? 몽골. 그렇죠. 몽골. 이야. 그렇지. 이제 무시할 건 안 돼. 그 결국 청나라 지금 중국의 그 시진핑이나 쟤네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지금? 영국 아니 영국이래. 중국 한족 본토 아니에요. 명나라 깨졌잖아. 청나라가 먹었잖아요. 청이 누구예요? 그 얘네예요. 돌골족, 말갈족 얘네들이에요. 아 저 조상이 진짜 걔네라니까.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의 지금 후손인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는 어마무시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몽골에서 장수하다가 내려오면 우리나라 1당 100이었어요, 진짜. 그거 몰라요? 공부해. 동남아시아사 이런 데 보면 중국사 이런 거 나오고 세계사에도 조금 나오고요. 그 팔신 뭐 있잖아. 뭐라 그러지? 누구의 뭐 8명의 부대란 뜻이거든요. 그 중국 뭐야 수나라계 이세민의 후손 선 조상이거든요. 그 8명이 깃발을 들고 깃발을 뒤에 꽂고 다니면 5,000명의 병사를 다 해쳤었어요. 야 그게 다 뻥이겠냐? 진짜로? 근데 진짜로 우리 땅도 넓혔잖아요. 그리고 땅도 먹었었고 그 8명이면 무슨 그러니까 저승사자 같은 8명이거든요. 그 8명이 5,000명의 군사를 그냥 초토화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쫄죠. 일단 걔네가 누가 지나만 가도 그림자만 밟으려고 해도 쫄죠. 이렇게 해서 나라 세우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개긴 게 다행이지. 개겼으면 우리나라 초토화하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에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땅이야. 진짜 땅이야. 언제든지 이건 먹으려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 생각을 해봐. 그 위에서 떨어 내려가면 바다로 다 빠져 죽을 거야? 도망갈 데가 없어. 그나마 코딱지만 해. 그리고 사람들 순해. 이건 껌이지. 그러니까 이쪽은 거들떠도 뭐 어디만? 이쪽만 넓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이쪽만 나갔던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눈을 돌려가지고 이거 한번 먹고 시작할까? 이랬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아마 이렇지 않을걸요? 하여튼 그래서 더 선진이었던 중국, 몽골, 여진 이런 말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지금도 너무너무 우리 걸로 알고 있는 김치라는 단어도 몽골어예요. 딤채 들어보셨잖아요. 그 왜 무슨 냉장고 이름도 아니까 김치 냉장고 이름도 딤채 이런 거 있잖아요. 딤채가 원래 김치예요. 딤채. 그럼 김치는 뭐예요? 몽골. 네? 김치가 몽골어예요? 그럼요. 그래서 김치의 오리지널은 중국이 맞아요. 걔네가 그랬잖아 맨날 김치 우리 거잖아. 뭐 한복 우리 거잖아. 맞아요. 그걸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요즘 젊은 애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국 거 맞아요. 한복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내가 미쳤냐고요? 아니요. 그런데 김치가 달라요. 걔네는 어떤 게 김치였냐면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김치였어요. 하얀 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왜 너네 백김치라는 거 먹어봤어? 예. 먹어봤죠? 그냥 이렇게 소금으로만 한 거 같은데도 달달하고 뭐 맛있잖아요. 시원하고. 그런 김치가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배추를 어떻게 해요? 절이잖아요. 절이거든 소금으로. 뭐 빨간 배추든 그냥 배추든 절이거든요. 절여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게 아니라
마치 절임류 같이 배추랑 소금을 같이 넣어놔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잘라서 먹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나 그게 김치는 걔네께 맞다니까.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야. 들어와서 먹으니까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식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김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리지널 김치는 전 세계에서 우리께 맞아요. 맛도. 그죠? 그러나 김치라는 이름 자체, 유래 자체는 걔네께 맞아요. 그러니까 주고요. 난 그래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 건 우리 거고. 그래 그럼 이 김치를 니네 만들어봐. 그게 안 되잖아요. 아시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중국 사람 그 김치 장인 걔하고 우리나라 장인 하고 만들었거든요. 세계 사람들이 먹어보고 전부 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달라? 이랬었어요. 냄새부터가 달라? 이렇게. 당연히 우리나라가 훨씬 맛있었죠? 왜 그러게요? 왜 그러게요? 고춧가루 써서. 고춧가루가 일단 고춧가루가 50% 정도 했고요. 젓갈. 젓갈.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중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걔네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액젓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발효를 시켜도 맛이 그 시원한 맛. 우린 다 알잖아. 우리나라 김치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시원한 맛. 뭔지 알죠? 걔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김치 왜 분식점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게 거의 다 중국산 김치거든요. 그냥 뭐 아삭하고 김치는 김치죠. 근데 그 시원한 맛이 없죠. 그것 때문에요. 요즘은 근데 걔네도 까나리나 뭐나 많이 갖다가 쓰기는 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거랑 좀 많이 다르죠. 걔네는 이제 좀 다른 젓갈을 쓰거든요. 무튼 그렇고요. 한복도 어때 얘들아? 한복의 한이 뭐예요? 한족입니다. 한족. 중국 오리지널 한족.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도 그거 나라 한자잖아요. 한나라 한자요? 나라 한자 몰랐어요? 당연히 그래요. 어떻게 한국이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중국에 붙은 혹 같은 점 같은 나라였는데 5,000년 이상을 진짜 우리나라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요? 뭐가 잘났는데요? 중국 외계생활들 중국이 맘만 먹었으면 우리나라 언제든지 이렇게만 해도 재채기만 한 거 우리나라 쪽으로 향했어도 우리나라 날아갔어요. 우리나라 왜 무시하냐고요? 사실인걸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무시하겠어요? 근데 사실인걸요? 우리 걔네에 안중에도 없었던 나라라고요.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뭐 언제든지 근접을 칠 수 있어 이런 거였거든. 근데 어쨌든 그게 한복이에요. 걔네 왜 이렇게 여미는 옷 있잖아요. 이렇게 길고 이렇게 여미고 걔네는 이게 터졌어요. 여자 한복으로 본다면 남자보다 여자 한복으로 보면 이게 터졌어. 왜 터졌죠? 섹시하게 보이려고? 아니요. 걔네 뭐 때문이냐고요? 중국 애들은 전족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전족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자애가 발을 묶어요. 발을 묶어가지고 꽁꽁꽁꽁 이 발목까지 해가지고 꽁꽁꽁 싸매요. 왜 그럴까요? 안 자라게. 발 큰 애가 중국에서는 제일 안 예쁜 애예요. 예쁜 애 기준에 여기까지 너무 이쁘고 너무 섹시해도 발이 있다만 뭐 270 이러잖아? 얘 그냥 아웃이에요. 미스 대회에서. 지금도 그래요. 걔네는 발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봐라.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됐는데도 발을 아기 때부터 워낙 꽁꽁 묶어놓고 씻기고 또 묶고 또 묶고 하니까 커봐야 손바닥만 해요. 210. 걔네 지금도 중국 애들 여자애들은 발 사이즈가 평균 발 사이즈가 210이에요. 지금도. 지금은 조금 커졌으려나? 어쨌든 나 대학교 이럴 때도 210. 그러니까 중국 가본 사람들은 알 거야. 중국 가서 왜 이렇게 운동화 같은 거 하여튼 편하게 신으려고 신을 사잖아. 90년대 때 그래서 내가 그 쓰레빠 같은 거를 살라 갔어. 쪼리 같은 거. 그랬는데 저거 여기까지 나 발이 큰 편도 아니거든? 나 40 조금 안 되거든? 근데 여기까지 와. 뭔지 알겠지? 발. 그래서 남자들 거 샀다니까? 남자 거 보니까 240이 있어. 240, 250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244 때 딱 맞더라고. 그랬거든? 어쨌든 그래서 여자들이 걸을 수가 있어. 발이 요만하고 몸 등치가 커졌는데 발은 요만하잖아.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어때? 삐뚤삐뚤 거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텅텅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걷겠어? 안 쓰러지려면 이렇게 걸어야지.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이 옷을 어떻게 넓게 할 필요가 없었지. 그래서 좁게 한 거고. 근데 걷긴 펭귄처럼 걷긴 걸어야 되니까 이걸 터놓은 거고. 그래서 걔네들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야. 그게 한복, 이 한복이었거든. 걔네 정확하게 한의라고 했어. 정의, 당의라고 불렀었어. 이거.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한복은 한복이 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뭐야 저게 저 바디 컨셔스 라인은 뭐냐 저것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야 우리는 좀 펑팡하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치마 폭이 일반 여자들이 입었던 치마 폭이라는 게 가로 60cm, 세로는 이제 그 길이에 따라 다르겠죠? 가로 60cm 정도 30cm구나. 30cm가 한 폭이라 해요. 한 폭. 보통 아줌마들, 평민 아줌마들이 그거 몇 폭 치마를 입을까요? 3폭?
자, 60cm. 해봐야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딱 가리겠죠? 딱 가리고 가슴 밑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리고 찡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만 해가지고 일하고 이렇게 편했겠죠? 넓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궁궐에서는 몇 폭치마? 이렇게 들어놓은 거 있잖아. 5폭? 12폭 치마 들어보셨어? 12폭 치마 어마무시하죠. 그걸 또르르 이렇게 그러니까 주름 박아가지고 또르르 해서 연결했을 거 아니야. 치마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통 놓으면 치마가 뭐 진짜 신데렐라 저리 가면서 이랬겠죠. 이런 게 한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옷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리고 이제 저고리가 섹시한 건 우리나라가 섹시하죠. 올리잖아요. 중국 애들은 얘기했잖아. 이거 틈이 다잖아요. 여기까지 다 가리고 우뚜리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된 거. 근데 우리는 우뚜리가 처음엔 여기였어요. 저고리가 라는 게 여기까지 왔고 치마는 여기서 시작이었어요. 근데 치마 길이는 그대로인데 치마 위치는 그대로인데 저고리만 자꾸 올라가요. 아, 이 상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상상하시면 여기가 섹시한 게 아니라 여기가 아시겠죠? 그랬어요? 진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기생 같은 애들은 걸어다니면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땠어? 안 나갔었잖아. 알잖아. 집 밖에 잘 안 나갔잖아. 근데 기생 같은 애들은 그러고 다녔잖아요. 어두운 모자 쓰고. 그럼 기생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 누웠잖아. 그래서 뭘 보고 엄마와 이 꼴이 좀 내려.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심하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뭔지 알겠죠? 보이게 바람만 살짝 불어도 다 보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종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리고 이제 그런 성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여태까지 입어왔던 그러니까 유니폼도 아니고 그냥 옷인데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치마가 드디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마가 사실은 한복 치마가 니네 입을 땐 여기서 입잖아. 지금은 그죠? 그게 오래된 문화가 아니야. 원래는 여기였어요. 근데 그래야 편하잖아 활동이.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이 저고리가 짧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여기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고리가 짧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섹시해지죠. 저고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니까 상상하게 되죠. 저 라인은 이렇게 승부이면 제대로 이해한 듯. 누나하고 시원이는 별로 관심도 없고. 확실히 크롭티가 그래? 아이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치, 라나로도 그렇고 또 담배. 이것도 우리말 아니에요. 이것도 어디서 온 말이에요? 이것도 몽골에서 온 말이에요. 몽골어예요? 아니요. 원래는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게스 이쪽 말입니다. 타바코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말이 걔네하고 뭐 했어? 그 당시에 얘기했잖아. 말 타고 얘네가 어디까지가 중앙아시아 지나가지고 뭐 트루키니 뭐 이쪽까지 다 갔었단 말이에요. 여기하고의 무역을 통해서 거기서 포르투갈로부터 뭐를 포르투갈이 또 그 당시에는 그 항해 배 여기 짱짱했잖아. 얘네한테서 담배가 수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온 게 우리나라로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타바코 우리 이렇게 부르고 타바코 하다가 담배가 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보라매 들어보셨죠? 보라매 들어봤어요? 뭐예요? 매 이것도 우리말 아니에요. 이것도 여진족 말이에요. 내가 무튼 그런 식의 뭐가 많이 들어왔다? 고유어도 많았지만 고유어는 한자어에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한자어도 많아졌고 외래어도 많이 유입이 됐다. 마지막 그래서 이러면서 뭐가 됐다고?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단어들이 많이 생겼다. 단어의 의미 이동. 아까 내가 예를 들고 뭐 했어? 어리다, 어여쁘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런 식으로 말이지. 자, 예를 들면 이건 어리다가 옛날에는 뭐라고? 어리석다. 지금은 유치하다, 어리다, 애기 이런 식이 됐다. 이런 거. 이거는 의미 이동이라고 그러고 얘들아 이동 말고 또 뭐도 있더라? 이동은 뭐야?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의미 전성이라고도 해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 의미 축소된 것도 있겠죠. 의미 축소된 것도 있고요. 확대된 것도 있고요. 자, 축소된 거 대표적으로 뭐? 놈이 있어요. 놈이 뭐냐면 얘들아 옛날에는 뭐였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놈이라고 불렀었어요. 모든 사람을. 근데 현대는요. 비속어로 저놈이 이럴 때만 놈이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작아진 거지. 알겠어? 그 다음 축소된 것도 있어요. 아니 뭐래?
확대. 의미가 확대된 거. 자, 옛날에는 얘들아 다리를 뭐만 다리라고 그랬냐면 살아있는 거. 생명체의 다리, 생물체의 다리. 그러니까 강아지 다리, 사람 다리 이런 건 다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얘 뭐야? 책상 다리, 한강 다리. 이렇게 뭐 됐어? 의미가 더 넓어졌지. 그치? 그런 걸 확대. 영감도 뭐예요? 지금은 영감이 뭐야 얘들아? 나이든 남자, 사람을 영감이라 하잖아. 옛날에는 뭐였냐면요. 당상관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급이에요.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하는 사람을 영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더 나이 든 남자를 말하니까 의미가 어떻게 된 거? 확대된 거. 알겠지? 그래서 자, 어휘적인 측면에서는 고유어가 많아졌다, 한자어도 많아졌다, 외래어가 많아졌다, 단어의 의미 이동이 시작됐다. 오케이? 알겠니?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해볼게요. 자, 외래어랑 외국어 뭐가 다른 거야? 외국어 얘들아 굿모닝 이건 외국어일까 외래어일까? 외국어. 외국어 알죠? 굿모닝은 한마디로 외국어는 우리말이 있는 거. 외래어는 컴퓨터 우리말로 뭐예요? 버스 뭐예요? 카메라 뭐예요? 없죠. 이런 거 우리말로 없는 거 외래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외래어가 김치 없었다고 우리 그게 그런 거요. 고추, 고초 이것도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17세기 말에 들었어요. 얘는 유럽 쪽에서부터 돌아 이렇게 들어온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땡초라고 불리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오이고추 이런 거 우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가리가 좋다는 게 뭐가 있으면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대로 쓰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든 우리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버리죠. 발효를 시킨다든가 이런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리 거야. 어떤 나라에서 먹었어. 전혀 다른 음식이야. 이게 뭐요? 김치. 아니야. 김치는 그거 아니지. 우린 김치가 이건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뭔지 알겠지? 똑같은 음식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무튼 자 그래서 외국어는 사용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말로 있다게 우리말로 있는데 계속 영어를 섞어줬어. 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뭐의 특징일까? 자 봐라 그러면 요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오케이. 그죠? 그잖아. 물건은 들었는데 말이 없어? 그럼 그걸로 써야죠. 그죠? 순화하기 전까지는 그러겠죠. 근데 얘는 우리말로 있는데 굳이?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언제라고요? 외래어예요. 중세 때. 자, 중세 때 외래어가 들어온 건 그래서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인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얘는 언제 뜰까요? 현대죠. 현대 국어에서 어때요? 되게 많이 써요. 외국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건 뭐 해야 되는 거? 세대 간의 소통에 지장이 되는 거 중에 하나죠. 이거랑 또 뭐예요? 외국어랑 현대에서 세대 간의 소통에 지장이 되는 거. 신조. 그렇죠. 신조.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게 뒤에 이제 학습 활동에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외래어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어를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어휘상은 그래서 별거 없죠. 자, 이 중에 얘들아 외워야 되죠. 당연히 다음 시간에까지 외워와야 돼. 근데 꼭 외워야 되는 거. 제일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한 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자, 중세국어의 특징에서 우문에서는 없는 음은 없어진 음은 어조제원근 모음조와 정조. 어머니 다 중요해요. 자, 문법에서는 뭐요? 얘도 다 아셔야 돼요. 퍼펙트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 표기에서는 이어잡기 얘가 나오고요. 팔종성은 점 수민조항 가사 나오고요. 방점 그리고 표시하는 거 요게 꼭 나오고요. 어휘에서는 사고 요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지금 찍기? 나 이거 마저 하려고 했는데 됐어? 그러면 자, 안 줄게. 안 줄고 요거만 마저 해볼게.
여기만 봐봐 이제 그 뒤에 봐봐. 저 뭐야 141쪽 141쪽 끝낼 거야. 거기 봐봐. 이건 용벼청가야 얘들아. 용벼청가의 2장입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안이 맺세 꽃 좋고 여름하나니 새벽 깊은 물은 가말에 안이 그칠세 내를 잃어 발아래 가나니 얘요. 자 해석은 그 밑에 나와 있고요. 뭐 쓰기 했어 얘들아? 무슨 쓰기? 새로 쓰기. 자, 그 위에 중세 국어의 특징에다가 밑줄 쳐봐. 까만 글씨 문제 같은 거죠? 여기까지 하고 끝낼 테니까 한번 해봐. 중세 국어의 특징. 밑줄 쳤죠? 자, 그 밑에 보니까 주격조사로 뭐가 쓰였어요? 동그라미 있는 이가 쓰였죠. 동그라미 있는 이가 쓰였고 가는 쓰이지 않았다. 맞죠? 주격조사 동그라미 있는 이라고 쓰셔야죠. 동그라미 있는 이는 환경에 따라 동그라미 있는 이가 쓰이기도 하고 그냥 이가 쓰이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고 아시죠? 생략, 불휘 이런 거. 그다음 새로 쓰기를 했다. 맞지요? 띄어쓰기 안 했다. 맞지요? 글자 왼쪽에 뭘 찍었다고요? 방점을 찍어서 성조 표시 했지요? 깊은이 아니라 뭐라고 썼어? 깊은으로 썼잖아. 이걸로 뭐야? 소리 나는 대로 무슨 적기했어? 이어쓰기. 예? 뭐라고? 이어쓰기. 이어쓰기. 만약에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연철이라고 하면 되지만 이어쓰기 네 글자잖아. 이어적기 그래서 이어쓰기를 했다. 연출 표기 안 되나요? 연철 표기를 했다. 맞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거에는 이어 적었다 이러니까 이어 적기로 한 거고요. 그다음 뭐처럼 현대국에는 없는 의문이 있었다. 알아요? 그렇겠지. 거기 지금 빨간 걸로 보면 뭐야? 바람에 과말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아래아를 해주면 되겠죠? 양성문끼리 어울린 걸로 뭐가 잘 지켜졌다? 모음 좋아. 자, 여름 하나니의 하나니 열매가 많다였잖아. 그럼 하나니의 기본형은 하다라고. 이것도 기억나니 얘들아? 이 하다 기억나나? 네. 응. 자, 요런 하다 있고 요런 하다 있다 했었어. 얘 동사, 얘 형용사 기억나? 그래서 얘는 뭘로 해석한다고? 많다, 크다, 넓다. 셋 중에 논맥에만 패스면 돼. 근데 여기는 앞에가 뭐야? 여름이 열매라고 그랬잖아. 그 열매가 많다, 크다, 넓다. 많다가 만만하죠. 그래서 뭘로 해석한다? 많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됐지? 네. 자, 얘들아.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 다음 시간에 요거야. 요거 외워와야 돼. 외워올 건데 요거 하나만 해볼게. 용비어청가에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용비어청가에 나오는데 쏘매라는 게 있거든요. 뜻은 이거예요. 뭐뭐를 사용함에 있어서 라는 뜻이거든요. 쏘매에서 알 수 있는 문법적인 거 한번 잡아볼래요? 어두정은 좋아요. 총 4개 있어요. 한 사람씩 얘기하면 되겠네. 어두정은 또 이어적기. 이어적기 좋아. 2개. 이. 생략. 이생략. 주격부사 모음 좋아. 맞아요. 마지막 하나. 다 배운 거예요. 연출 표기. 이어적기가 이어적기. 그게 아닌가. 아. 윤서야 하나 해. 하나 남았어. 띄어쓰기. 쓰기나. 아유 망했네 그냥. 얘들아, 요게 여러분 기말고사에 아마도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야. 문제입니다. 저겁니다.
명사형 어미. 보세요. 아 맞다. 쓰다니까 이게 어간이겠죠. 얘가 어간에다가 뭐 들어있어요? 으잖아. 그러니까 음성이잖아요. 음성이니까 명사형 종결음이 뭐 들어가요? 명사형 종결음이가요. 전성어미. 전성어미에다가 에다가 우니까 뭐 쓰니까 뭐 음성이잖아. 음성이니까 애가 뭐가 온다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오죠. 그렇지? 이게 뭐예요? 애는 물론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얘가 이어졌게 하면 매 이렇게 된 거죠. 알겠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아까? 자음군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어적기 들어있죠? 세 번째 명사형 전성어미 들어있죠? 네 번째 모음 조합 잘 지켜졌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나타나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시오. 뭐 하나에 2점씩, 1점씩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목요일 날은 저거 하고요. 나 비켜야 되니? 괜찮니? 목요일 날은 기문학 할 거고요. IFP가 잘하신대.